방송은 19금 방송입니다. 스포츠 베팅의 새로운 생태계 제안, 마킹 사운드와 함께하는 프로토로 재테크하기. 안녕하세요, 권봄입니다. 어느덧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불태우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회차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이번 회차도 성투건배할 수 있길 바라며 전희연님, 일광님, 국대님과 함께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내가 제일 먼저 했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것도 순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어저께는 틀렸는데 뭐. 도찐, 개찐. 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프로토 승부식 95회차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번호가 215번까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 어떤 경기를 우리가 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국내 경기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 유럽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매치업에 대한 정보가 좀 다 안 나왔어요. 네. 뭐 가레스 베일이 발목 부상으로 최대 4개월 결장한다. 이런 소식처럼 각 구단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나 스쿼드 운영에 대한 컨펌이 나온 이후에 축구는 우리가 좀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국내 스포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뜨거운 실내 코트에서 5경기나 펼쳐지는데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5시에 펼쳐지는 여자 배구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1번 3위 현대건설과 1위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배당이 떴는데 네. 오늘 좀 해외와 국내 배당 가지고 국내 오즈가 많이 좀 개입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여러 경기들이. 이 경기도 좀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시즌 현대건설은 기업은행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틈타서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 기업은행 감독 이정철 감독은 정말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가 현대건설인 것 같은데요. 양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3대1로 기업은행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직전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그 이전 경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봤죠. 그렇죠. 네. 제가 기업은행 패하는 경기를 본 적도 있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너무 선수들이 잘하는 내용,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자꾸 기업은행 쪽으로 마음이 치우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네. 또 게다가 김산희 선수가 지난 경기 벤치에서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네, 오늘 출전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계속 네.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 정도와 그 결장 이유가 이제 부친상 때문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오늘 경기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팀의 상성을 대비하면 김산희 출장은 의미가 없다. 김산희가 있으나 이고은이 있으나 어차피 센터 싸움이기 때문에 센터 싸움에서 양효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연패 중인 현대건설이 오늘 홈에서 경기를 쉽게 내줄까요? 이게 지금 배당이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은 네. 이제 저는 해외 배당을 먼저 이제 봤잖아요. 왜냐면 배당이 지금 떴으니까 국내 배당이. 네. 근데 해외 기준으로는 현대건설이 2.89나 되고요. 기업은행이 1.43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기본적으로 기업은행이랑 이제 동부같이 좀 저배당에서 묶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다라고 저는 해외 배당만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배당이 딱 오픈이 됐는데 기업은행이 1.63, 현대건설이 1.82로 국내 오즈는 현대건설을 많이 좀 결석을 하고 오히려 그러게요. 기업은행 배당을 해외보다 많이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당만 봤을 때 이거를 국내 오즈가 왜 그랬을까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이면 한 번씩 돌아오는 시즌이 됐어요. 날짜별로 봤을 때. 지난번에 15일 날에 얘네들이 한번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25일이기 때문에 대략 비슷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이 지금 홈에서 2연패 중인데 3연패 할까라는 부분. 세 번째는 매번 펼쳐지는 리벤지 매치에서 과연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도공이나 아니면 흥국에서의 경기에서도 이제 비춰보면 알겠지만 기업은행이 취약한 면을 현대건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강점을 가지고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물론 양철통 또 욕은 먹겠지만 현대건설이 아마 이길 수도 있는 매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구를 보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뭐 있긴 하지만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현대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홈 경기인 것도 네. 좀 감안을 하면. 이게 배당 언어버 기준점도 해외가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일부러 먹어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네. 기업이 1.63이나 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 보여요. 해석을 하기에는. 그러면 일광님하고 네. 전희연님은 현대건설 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대님은 좀 저는 볼까요? 좀 지켜보고 싶은데 네. 사실 너무나 쉽게 이제 이거를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업은행을. 음. 근데 기업은행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오늘이 못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음. 근데 이제 양 팀의 이런 뭐 라이벌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불투명한 선수 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당이 해외 배당 생각하면은 좀 저는 접전 오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배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핸디캡 배당에서 지난번에 김밥하고 OK 경기에 나왔던 배당을 그대로 출연을 시켰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이게 번갈아 나올지 반복해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그널에서는 반복이 아니라 번갈아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을 우위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현대건설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 그 핸디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세트 1.5 핸디가 주어졌는데 이제 참 해외 배당을 보고 계속 저는 이 경기 얼마나 깎을까를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더 줄지는 상상도 못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말고도 또 여자 오늘 농구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는 게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일단 경기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이제 시나리오를 딱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번.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높이가 강한 3위의 원주 동부와 속공이 주 무기인 8위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지난 1라운드 양팀의 맞대결에서 마지막까지 박빙의 대결을 보여줬는데 1점 차로 SK가 경기 종료 2초 전에 네. 화이트 선수의 골로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오늘 경기도 이제 코트니 심스 선수가 출전하기 어렵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문경은 SK 감독이 27일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심스를 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네. 허리 치료를 이제 하고 있다고 했는데 27일도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온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 맞대결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4초여를 남기고 맥키니스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동부가 이제 이겼다. 4초 남겼으니까. 그랬는데 2초 남긴 상황에서 그 화이트 선수가 네. 딱 이제 골 이제 미드슛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승을 했는데 정말 경기 내용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패를 당했는데 오늘 경기 이를 악물고 덤빌 가능성이 높죠. 동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튼 바란스는 좋은 것 같아요. 벤슨, 맥키네스, 김주성, 윤호영 선수가 골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높이 싸움에서 월등한 우위를 오늘 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심스 없이 최준용 혼자서 버틸 거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난 삼성전에서는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송창무 선수가 막 송창 무통부담하는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잘해줬고 네. 뭐 김민수, 김우경 선수까지 막 지역 수비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동부를 상대로도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도 동부 홈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함정이죠, 함정. 왜냐면 삼성이 동부보다 훨씬 더 인사이드가 강합니다. 뭐 라틀리프 경기하는 거 보셨겠지만 완전 지배자예요, 지배자. 근데 걔에 대비해서 맥키네스나 벤슨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냐? 그럼 저는 못한다고 보고요. SK가 오늘 이변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배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프렌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동부 경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김주성 선수의 3점슛이었어요. 네. 현재 56.5%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내려가겠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제 좀 네. 봤었는데 많이 던지진 않아요. 기회가 음. 있을 때만 던지고 2, 3쿼터에는 안 던집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지역 수비 이제 네. 스크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SK가 심수 공백 메우기 위해서 또 인사이드 지역 수비 가동할 경우에는 네. 이제 김현만 감독이 이걸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점 슛 주 옵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 시즌 동부가 공수조가 상당히 잘 되는 팀이니까 오늘도 이 부분을 좀 김명만 감독이 신경 써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명만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김주성 선수가 외곽으로 좀 돌고 빠져주면서 상대 팀의 높이를 좀 분산시키는, 그쵸. 밖으로 좀 빼는 네. 그런 작전을 하다가 이제 김주성 선수가 거기에서 찬스를 봐서 슛을 때리는 게 지금 적중률이 그냥 높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슛의 의미보다 그 상대 팀의 이 수비를 좀 흐트러뜨리고 높이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의미의 김주성 선수가 외곽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이게 사실 배당 뜨기 전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동부는 무조건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대세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스가 못 나온다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SK가 지난 삼성전에서도 1쿼터 잘하다가 2, 3쿼터 용병 같이 나온 순간 좀 좁혀지고 4쿼터에 역전까지 갔다가 실책으로 자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좀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지배적인데 네. 동부가 1.01이 홈에서 부러졌던 기억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0. 저는 네. 이 경기는 정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승패로만 가자면. 핸디가 좀 불안 요소. 네, 그리고 배구가 지금 일광님도 그랬지만 약간 역배 사이드로 저희가 조금 감을 잡고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본다면 동부는 정배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부러질 게 많아가지고 동부는 아마 또 속을 거예요. 동부 가시는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김영만 감독은 또 욕을 할 겁니다. 욕할 감독들이 뭐 몇 명 있지만 그 중에서 네. 뭐 유력하죠, 김영만 감독. 이게 핸디를 데려가기에 좀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일반승을 데려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경기입니다. 네. 다음은 7번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주중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심지어 2연승, 3연승 중인 팀 간의 대결이라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이 경기도 좀 많이 어려운데 모비스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1위 삼성도 잡으면서 블레이클리 합류 이후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삼공사는 홈 전승 전자랜드를 상대로 2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정말 이 경기 박빙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모비스가 점점 기존의 이 강팀의 면모를 최근 5경기에서 찾아가고 있는데 인삼공사에게 86대 75로 승리하면서 이 상승세가 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아요. 이 로드하고 브레이클리의 활약으로 1차전 승리했던 기억을 갖고 오늘도 좋은 경기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모비스가 개비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그랜드랑 똑같은 꼴 당할 거예요 아마. 오늘 인삼공사는 제가 생각하는 축 경기입니다. 축 경기. 1.65. 네, 이거는 뭐 배당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네. 모비스한테 핸디를 1.5를 주면서 정배당을 줬단 말이에요. 핸디를. 그렇죠. 거기서 요것들 장단질하는구나. 1.5면 동배당을 줘야지. 여기서 정배당을 준다고 약소 정배를 줘버리면 끌려가란 소린데 모비스 요새 잘 나가니까. 네. 근데 사실은 모비스가 지금 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장 큰 누수. 그 누수 없이 삼성 잡았다 이거지. 어떻게 또 잡아? 또 잡으면 지들이 사람이야. 그럼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못하면 안 됐었지. 이제 안양이 오늘도 이기면 원정 4연승이거든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거에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고사가 또 그럼 원정 4연승을 할까? 그리고 모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아무리 양동은 네. 없어도 이제 모비스는 유재학 만수 하나로 버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모든 스포츠에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팀이 가져갈 수 있는 승수와 패가 약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그건 결국에 평균치로 수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근데 모비스가 시작할 때 1승 4패 되면서 이제 뭐 양동근, 이종현 선수 없으니까 올해도 리빌딩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4승 1패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배당이 나온 것 같은데 인삼공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모비스는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될 팀 아니야? 아직 현재 지금 전력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 중요한 포인트는 골밑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로드와 사이먼 모두 최근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드의 최근 미들슛 성공률이 급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난 KT전에서는 무려 43점이나 기록했어요. 그거는 KT니까. 로드가 43점. 와, 이게 참
이 미들레인지를 장착한 로드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맞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이날만 이럴지 이게 좀 오늘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스는 뭐 로드의 브레이클리, 함지훈, 임상공사는 사이먼의 오세근과 양희종, 인사이드에서 누가 우세를 점하느냐가 오늘 경기 양상을 가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꾸준함과 최근 퍼포먼스 보면 저는 사이먼이 좀 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물론 리바운드는 저번 맞대결에서 밀리긴 했었는데 로드에게 네. 이게 오늘 이정현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비스가 쉽게 갈까 어렵게 갈까가 좀 정해질 것 같아요. 모비스가 3점 슛 허용 안 하는 팀 1위거든요. 그만큼 외곽 수비를 잘하는 팀인데 이정현의 오늘 야투 성공과 득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이미 얘기했는데 또 합니까? 전 의원님 아직 안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되게 고민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네.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어렵게 아니 보신 난 인삼. 인삼으로. 네, 인삼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이거 핸디 배당 보면서 네. 좀 더 인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좀 모비스에 이런 핸디를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최근 5경기 4승 1패 모비스 그 경기 과정 그 홈에서 3성까지 잡은 모습 와 대단하다 박수 절로 나오는데 홈 전승 전자랜드 원정 가서 21점 차 대승 거둔 인삼공사의 최근 경기력 그리고 그게 LG 원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제 LG 원정에서 이제 이정현, 오세근 그리고 이제 사이먼 선수의 조합이 좀 맞는 모습 보여주고 사이스가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맞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네. 저는 이 배당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즌 첫 승에 이어 연승까지 성공한 하나외환과 2연승 뒤 우리은행에게 3점차 석패를 당한 KDB생명의 10번 경기입니다. 입이 춥냐? 아니요. 오랜만에 아유. 봄이 양이 더듬는 걸 봤어요. 네. 오늘 왜 이러니. 뭐 오랜만이야 이틀 전에도 넣고 이틀 만에 더듬는데. 아, 이 정도면 죄송합니다. 양반이죠, 뭐.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경기 배당도 되게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외는 덕배가 정배예요. 배당도 1.64밖에 안 됩니다. 해외는 하나외환이 2.3입니다. 근데 국내는 하나외환이 1.54, 덕배가 1.95, 아예 정력배를 뒤바꿔버렸어요. 이제 기업은행을 아무리 많이 높여줘도 정력배는 그대로 놔뒀는데 이 경기는 정력배도 바꿔버린 경기다 보니까 네. 더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덕배가 이 경기 이기면은 2위예요. 이것도 되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 왜냐면 우리가 와 덕배 어떡하냐 초반에 이렇게 좀 걱정했던데 엊그제 같은데 네. 우리은행이 지금 전승으로 독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팀들이 물려가지고 덕배가 이 경기 마치고 하루 휴식 뒤에 또 KB 스타즈랑 상대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일정입니다. 이 경기는 신구 대결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KDB생명은 이경은, 한채진, 조은주 등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노련함을 좀 가지고 이렇게 네. 경기 운영을 하는 타입이고 하나회와는 김지영, 강희슬, 염유나 이 신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좀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신구 대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상당히 재밌는 경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김지영 선수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되게 귀엽다. 응. 저번에 그 인터뷰에서 한번 해봐야 하니까 진짜 하더라고요. 네, 시킨다고 그거 또 하던데 되게 귀엽습니다. 외모 얘기를 안 하고 가는 날이었구나. 응?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외모 얘기는. 분위기는 상승세인데 확연하게 다른 양 팀의 맞대결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제 그 하나회와는 네. 어천어와 이제 손튼 이 두 용병 선수가 평균 31.7점을 합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과 이제 김희세 선수 이제 네. 뭐 다 신지연 돌아오고 이러면은 하나회환이 더 날아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 강희슬과 김정은 선수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KDB는 이경은 선수가 지금 리딩과 득점 모두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네. 크리스마스 선수가 공수 핵심 역할을 해주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팀 다 지금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배당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네. 하나외환이 분명 한 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는 덕배가 떨어지고 하나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우주가 좋으면은 못 먹어도 하나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네. KB 하나. 저는 반대입니다.
덕배예요. 저는 덕배가 네. 목표의식도 좀 뚜렷하고 요번에 이기면 이제 공동 2위로 올라갈 네. 수 있잖아요. 네. 목표의식이 좀 뚜렷한 상태에서 좀 구력 있는 선수들이 노련한 플레이를 해서 오늘 하나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일광님은 패스인가요? 네, 뺐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패스하는 느낌. 네, 마지막 13번 경기 볼게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입니다. 이 팀 역시나 연승팀 맞대결인데 그렇죠. 4연승과 3연승 승부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느 팀이 연승을 이어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구를 보면은 참 가기가 어려운 경기. 한 선수 아우 진짜 진짜 얘기 많이 두 선수 한 선수 어제 진짜 어우. 두 선수 됐습니다. 아, 진짜. 그 이제 뭐 경기 끝나고도 네. 연맹 홈페이지부터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음. 오늘 경기는 좀 눈 정화를 시켜주는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정강인 대 문성민이라도 봐도 될 만큼 국가대표 공격수들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이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정강인 선수가 지금 공격 성공률 57%예요. 오. 종합 1위입니다. 종합 1위. 그리고 문성민 선수는 55.9%로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페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두 선수를 이 배구판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정광인이 월등히 뭐 월등한 정도는 아니지만 훨씬 낫다고 이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능력으로 보면 정광인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배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성민 선수는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77.7, 와 대단한 70% 최고의 이상이에요. 숫자네요. 네. 그 세트 후반에는 90%를 넘을 정도로 네. 거의 용병 이상급의 용병 네, 이상이요. 진짜 잘했어요. 활약을 이날. 해줬죠. 그리고 노재욱 세터하고 지금 호흡이 너무 잘 맞고 있어요. 뭐 삼성화재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바로 그냥 완패를 당했죠. 완패를 당했는데 오늘 한정과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성공률과 좋은 흐름을 연달아서 계속 이어가기는 네. 좀 어렵지 않겠나. 전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 공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루트가. 그렇죠. 삼성처럼 좀 얼빵하게 타이슨한테만 계속 몰빵하는 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블러킹이 얼만큼 성공을 할지가 관건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한전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광인 선수가 지난 경기 3세트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4세트에는 다시 출전을 해가지고 활약을 하긴 했는데 늘 정광인 선수의 발목을 잡았던 게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정광인 선수가 그 제 컨디션으로 100%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약간 불안 요소로 좀 보입니다. 네, 지난 맞대결 보면 한전이 3대1로 이겼어요.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근데 그때의 형태와 지금 형태가 많이 다르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지난 경기들을 승리를 했고 네. 이게 와 이거 얘는 어떻게 이겨? 라는 분위기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쉽게 막 끌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계속 연승 중이었잖아요, 형캐가. 그쵸. 그 흐름 속으로 좀 들어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좀 선수들이 손발이 좀 척척 맞아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톤 선수 들어오면서 좀 이빨이 안 맞았었는데, 톤 선수의 역량이 어디까지구나를 이제 제대로 팀 선수들이나 감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딱 범위를 정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빨이 잘 맞아서 돌아가는 느낌은 납니다. 네. 오늘 승리하는 팀이 1위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이 경기. 최종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남배가 연속 언던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이게 기준점이 되게 높긴 해요. 그래서 겁나는데 정말 투자하기도 어렵고 승패 다 예상하기 어렵지만 관전할 거면은 전 그냥 마음 편히 오버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외 배당은 사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일 했던 게 뭐냐면 배당 네. 뜨기 전에 각 커뮤니티별로 몰리는 경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 경기는 해외 배당을 모르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보는 사람들이 오늘 형태가 정배이지 않을까요라는 예상이 꽤 많았어요. 근데 배당은 해외는 2.28, 국내도 1.9, 한전이 정배를 줬거든요. 네. 근데 형태의 최근 상승세와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한전 1.57을 쉽게 좀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소액으로 그냥 오버 가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 굳이 이제 찍자면, 뭐, 소액이던, 뭐, 개인의 능력의 돈이던, 저는 형캐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럼 제가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네요. 뭐 K-팝 스타 보는 것 같네요. 네. 언더 하겠습니다. 언더. 언더로? 예, 이게 언어보는 사실은 찍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배구는. 그렇죠. 예. 어제 경기도 그렇고. 어떤 결과가 예측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숫자 노름을 한 선수도 뭐 이렇게 점오 하듯이 하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는 오늘의 경기 양상은 셧아웃이에요. 셧아웃. 근데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배구는 2점 차만 차이 나면 끝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이 둘 다 2점 차 리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뭐 박빙으로 5세트까지 간다, 4세트 넘어간다의 예상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전이 3대1이나 3대0 정도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배당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어저께 뒤었는데 오늘 또 배구를 건드린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자 배구는 아예 배팅을 안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5시 여자 배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경기에 따라서도.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배당이 막 차이 나는 경기가 2경기나 들어가 있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한 게 보미 씨랑 하고 나선 처음인 것 같거든요. 국내 경기에서 이렇게 배당 가지고 오주의 개입이 극단적으로 일어난 경기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결과가 더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프로토를 재테크하기 그 책을 봤을 때 네. 언어버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승패 예측하는 것보다. 네네. 근데 댓글을 보니까 진짜 언더 오버는 신의 영역입니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대에 맞춘 그 공이 골대를 안 맞췄으면은 무조건 오버가 나는 경기였는데 네. 그게 골대가 맞아서 언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구 같은 경우는 1, 2, 3세트 전부 다 접전 가가지고 막 와 이제 무조건 오버 났네 했는데 갑자기 막 25대 15로 경기 끝나버리고, 그래서 언더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주말에도 농구 같은 경우도 애들 막 달리면서 아 이거 오버구나 했었는데 갑자기 경기의 승패 정해졌다고 후보 끼면서 자기들이 공놀이하면서 언더 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양상에 따라서 감독이라 하는 운영이라든지 전술적 구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 그 승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근데 기록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팀의 점수를 맞추는 그런 네. 판매 컨텐츠가 또 있어요. 그 K토토에. 네. 그게 더 배당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축구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할 때 우리가 1대0으로 이길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10,000원 걸면 5,000원 주는 경우가 기록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10,000원 주면 4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그런다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라고 하면 스코어를 맞춘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소리야. 하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국대가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오버합니다, 언더합니다 하는 것일 뿐,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승패로 예측하는 것이 배당이 적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편안하게 경기를 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내 스포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경기요. 네. 이제 배당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국내 우주들이 어떻게 줬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5경기잖아요. 오늘 저희가 저번에도 오래전에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5경기 중에 저희 하나씩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얘기해 보면 어때요? 이 5개 중에서 중에서 그냥 하나씩 어디가 좀 좋아 보인다. 전 의원님은 뭐가 딱 눈에 띄어요? 전 벌써 4개나 찍었기 때문에 여배는 현대승 찍었고, 그 다음에 여자 농구는 KDB 찍었고, 남자 농구는 동부승, 그 다음에 그 배구는 형캐승. 뭐 요 정도로 저는 한 4개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뭐가 하나가 딱 들어올 것 같냐 그러면 전 동부승. 네. 그거는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동부승 우리 일광님은 좀 SK 프렌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부는 네. 일반승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고르면은 저는 이제 안양 원정승 이거 핸디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농구도 저는 하나. 국내우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만 찍으니까 왜 2개 찍어서 또 세개 찍었어요, 무덤을 지금. 팝니까? 4개 국대님. 지금 다 찍었어요. 4개 찍길래 3개 찍었어요. 하나만 얘기하시라고요. 하나만.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일병님은 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네,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방송 이후 변동되는 라인이나 추가되는 정보, 더 많은 분석글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 프로토로 재테크하기에 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선 더 통통 튀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권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